요! 인초이가 왔어, 맨! 여러분들 제가 어디 좀 왔습니다. 어디 왔냐? 요즘 유학, 이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기 위해서 어디에 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죠. Follow 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제가 안 그래도 호주 이민이나 뭐 영주권 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예, 호주에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영주권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 지금 상황 또 나이 이런 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호주 영주권을 현실적으로 딸 수 있는지 네. 그 방법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추천을 하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유학원에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그러면 워킹 할러데이 지금 퍼스트 비자인 거죠? 버스트. 예, 버스트 퍼스트고. 비자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네. 있습니다. 그럼 세컨은 언제까지 지금 있으신 거예요? 세컨 비자는 지금 제가 받아놨고 2020년 9월까지. 네. 예, 그럼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잘 조사하시고 네. 경력을 좀 쌓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쌓으시고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네. 나이가 지금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31살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괜찮은 나이예요. 시작하기 괜찮은 나이고 32세까지가 가장 좋긴 한데 네네. 그 나이를 조금 넘어가도 네. 괜찮거든요.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네네. 목표가 영주권이라면 네네. 기존의 경력이나 학력을 혹시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부터 네. 이제 조사해보는 게 좋은데요. 네네. 그러면 혹시 이제 워홀로 계시면서 어떤 네. 일 하시는지 잠시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처음 왔을 때 뭐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세컨 비자를 먼저 염두를 했기 때문에 캥거루 공장에서 네. 뭐 노가다 했습니다. 그냥 네. 고기 퍼고 뭐 네. 아주 허드렛 일 했고요. 네. 이제 세컨 비자를 따고 그 뒤로는 제가 막 딱히 하고 싶은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청소 일도 했고 네. 뭐 우버 이츠 딜리버리도 했고 뭐 거기까지가 이제 제 1년의 삶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육류와 관련된 일, 네. 그다음에 우버이츠 네. 하고 청소인데 네. 그 세 가지로는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네. 이제 그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네네네. 육류와 관련해서 있긴 한데 좀 많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경력으로 가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거, 네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일하셨던 거 잠시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5년 동안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네. 금융 그 회사 안에서 정확하게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금융회사에서 전 마케팅이랑 교육 담당 업무를 했고요. 네. 공부하신 거는 이제 학사라든지 아니면 디플로마라든지 학사 4년으로 이제 경제학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하게 마케팅으로 어떻게 매니저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주권이 있긴 하지만 쉽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요리나 IT, 네. 간호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그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공부나 네. 경력이 있으시던지 간에 입학이 쉽고 그 다음에 특히 요리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 이유가 직업을 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많이들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분야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네.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한국 경력이나 호주 경력으로는 네네. 영주권으로 바로 가시기가 좀 힘들고 만약에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좀 하고자 한다면은 네. 뭐 IT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라든지 이쪽으로 네. 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어가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거나 네네. 아니면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네. 제가 어디서 들어봤던 그 기술 이민과 관련된 그렇죠.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한국에서 했던 어떤 직업이나 전공을 살리지 못하면 네네. 호주에서 현지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기술에 대한 어떤 맞아요. 네. 프로페셔널한 제 전공을 다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직업을 얻어서 영주권을 딴다 뭐 그런 건가요? 그 기술이라는 게 손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라든지 요리라든지 스킬과 관련된 네네. 그 스킬이라는 말 자체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것도 관련되지만 네. 내가 예를 들면은 변호사다, 네. 내가 영어 선생님이다,
내가 수학선생님이다. 네. 내가 뭐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또 마찬가지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기술 이민, 네. 그다음 기술 이민과 관련해서 유학 후 이제 이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네. 이민인데 저는 그럼 유학 후 이민. 유학 후 이민이죠. 유학 후 이민이고 유학 후 이민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만들어낸 이야기고 네. 이제 그 카테고리는 기술 이민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네. 기존의 기술로 영주권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다시 네네. 습득을 하는데 공부와 경력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요즘에는 자동차 정비도 많이들 하시고 자동차 정비. 그 외에도 많은 리스트가 있지만 네. 개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이라든지 네네.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제 네. 개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많이 한다는 이제 그 직업군들을 보면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디플로마 즉 2년 학위를 많이 하시고요. 학비가 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나의 예산, 네. 나의 영어 실력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고 적성, 예산, 그리고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하네요. 어쨌든. 맞아요. 음. 제가 말씀드린 몇 네. 가지 안 되지만 직업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간호사, 요리사, 메카닉, 그다음에 IT. 그 중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요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주위에도 제 정말 친한 이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 이제 형이 요리사인데 저랑은 적성이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요리를 이제 서바이벌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요리하는 거 싫고 간호사는 제 주위에 또 하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일단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제 전 여친분들이 이제 간호사가 많았기 때문에 보면은 그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저는 저랑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고 그 공부도 너무 빡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저는 메카닉이 굉장히 저한테 맞을 것 같다. 저도 사실은 뭐 공대도 나온 적도 없고 기계를 많이 만져본 적도 없지만 제가 메카닉을 이제 생각했던 게 호주 와서 이제 캠핑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프로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자동차를 튜닝하고 뭐 좀 여행 다니고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기술을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면 제 스스로 그 좀 즐기는 삶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에서 사실은 이제 메카닉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는 메카닉이 저한테 그래도 인생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메카닉이 좀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 좋아하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해서 메카닉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적성에 맞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싫어하지만 않으면 네. 공부라는 걸 하다 보면은 네네. 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싫어하는 거는 정말 하면 안 돼서 네네. 제가 볼 때도 자동차 정비가 그 세 개 중에 네네. 가장 나은 것 같은데 네네. 일단 2년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2년을 공부를 하시고 2년의 공부가 끝나면 네.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졸업생 비자라는 게 주어져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경력을 풀타임으로 쌓으시고 네. 이제 그때 가서 영어 점수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영주권을 이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비자로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년 공부, 그 다음에 경력 조금 쌓으시고 영주권으로 갈 수 있어요. 2년을 공부하고 경력이라는 건 이제 졸업한 후에 네.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그죠. 풀타임으로 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거기 플러스 영어 점수가 또 필요하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뭐 비자를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법무사님이 오늘 방문을 네. 하셔가지고 오. 영주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네. 영주권과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법무사님하고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법무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고직 마이그레이션 대표 에디 법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이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이민 트렌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좀 보수적이라서 이민자 조르는 폴리시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 이민자 총 19만 명인데 올해 16만 명으로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시는 인도 조밀 지방으로 많이 푸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호주, 태스메니아, 북호주, 노던 테리토리로 이민하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마 프로그램도 생겨서 리지널로 가면
낮은 기술 있으면 낮은 경력 있으면 연주권 하는 방법 생겼습니다. 호주 이민하고 싶으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방법은 기술 이민이에요. 기술 이민은 점수제 비자입니다. 그리고 알만한 기술 있으면 어떤 조건 잘 맞추면 기술 이민으로 할 수 있어요. 둘, 고용자 스폰서제 비자 있습니다. 만약에 일하면 밖에서 스폰서 찾으면 스폰서제로 연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셋, 가족 연주권 받을 수 있어요. 가족 연주권은 파트너 비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에서 호주 연주권자, 시민권자 많으면 사랑하면 파트너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주권 받기 위한 메인 조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나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45세까지 기술 이민 신청 가능해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 IELTS 6 each band 있으면 기술 이민 신청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알만한 자격증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자격증, 호주에 신청에 있는 직업 자격증 잘 안 맞으면 신청 불가능해요. 마지막 것 어떤 경력 제일 중요해요. 경력 있으면 더 쉽게 이민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연주권 받고 싶으면 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받기 위해서 조사 해야 됩니다. 학교도 입학하는 조건도 있어서 안 맞으면 학교 못 들어가요. 호주에 있는 직업군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연주권 직업군 나온 직업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호주에 있는 공부하는 장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state, 어떤 territory에서 공부한다면 더 advantage, 더 혜택 받을 수 있어요. South Australia. 그래서 남호주에서 공부한다면 더 빠르고 더 쉽고 연주권 신청할 수 있어요. Check it out. 예, 제가 메카닉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이 시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카닉으로 취직하기가 또 어렵다, 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 법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호주 땅이 너무 넓어서 차 많이 사용합니다. 네. 호주 가족 보면 자동차 두세 대 있어서 네. 메카닉가 필요해요. 그리고 호주 젊은 사람들이 노동 같은 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민자 호주 오면 네. 그런 일 자리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메카닉이 되려면. 네. 메카닉 기술 심사 통과하기 위한 네. 점수 필요 없는데 근데 네네. 기술 이민 하기 위해서 IELTS 6 each band 꼭 네.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어요. 네. 기술 이민 신청하기 위해서 네. 65점 넘어가야 돼요. 어떤 나이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도 네. 어떤 경력 네. 점수 받고 네. 65점 넘어가면 기술 이민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부 스폰서 들어본 적 있어요? 주정부 스폰. 네, 주정부 스폰서는 어떤 예를 들면 남호주에서 네. 공부한다면 네. 더 높은 5점 받을 수 있고 더 점수 오락하기 위한 네. 보너스 점수. 보너스 점수 혜택을 많이 네.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남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남호주에서 직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남호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네. 그런 조건을 맞추면 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65점이 안 되거나 뭐 영어 점수가 안 되면은 학교 다니고 포기하고 또 한국으로 가야 될 텐데 할 수 있겠습니까, 법무사님? 할 수 있어요. Don't worry, you can do it. I believe in you. Oh, yeah? Yeah, you come and practice English with me. We'll Yeah. get you your high English score. 오케이, yeah, check it out. 3, 2, 1, check it out. 선생님, 근데 제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플러머나 아니면 전기 기술자, 심지어는 그 락스미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열쇠공 있죠.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진학을 해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취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언급하신 세 네. 직업이 리스트에 있어요. 영주권 가능 리스트에 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군으로 영주권을 많이 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에세이주에 맞추어서 제가 그 이유를 잠깐만 보자면 네. 사실은 이게 스킬이 필요한 직업이고 또 한국에도 많이들 하시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게 그 직업군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과 경력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 에세이주에는 그 세 직업군과 관련해서 열려있는 그 코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저 같은 케이스라면 이제 호주에 와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새로운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기술 취득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코스를 이제 국제 뭐 인터내셔널 그 학생들한테 열려 있는 그 코스가 없다. 네. 왜냐면 제 주위에는 이미 한국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시고 네. 기술 심사를 미리 받으셔서 호주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뭐 자격증을 따시고 혹은 공부를 하시고 경력이 10년, 20년 이렇게 있으신 분의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 말고 윤성 씨처럼 네. 호주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경력을 조금 쌓으시고 보통 영주권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직업군 리스트에는 있지만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주권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분을 아신다 이러면은 네. 그분이 어떻게 영주권을 땄는지 네.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전에 법무사님과 유학원하고 좀 심도 있게 상담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유학원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이게 유학 또는 이민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 이민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그리고 제가 처한 이런 상황과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인생 스토리나 아니면 이민, 유학과 관련된 고민들을 저에게 메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렸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분과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ake it up!